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 이승은입니다. 제가 계속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찾아봐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부 부처에 관한 이런 그 평택에 관련한 그 정관계좌를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평택에는 국제도시가 있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군 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이제 고독 신도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붐이 많이 막 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정관계좌에 의해 따르면 평택이 국제화 도시로 인해서 그 고독의 신도시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 여기 지역도 좀 많이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그 고독 신도시에 국제화 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막 유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는 봤어요. 그러면 그럼 죄송한데 그러면은 평택에 들어오는 그 국제 학교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 과정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정부 부처의 관계자는 그냥 국제화 신도시가 되고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전무후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과정은 모르면서 그냥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거, 외국에 있는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이게 부동산 뭐 투기 논리에 의한 정책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저는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준화대한 부분이 이제 뭐 공청회가 있었었는데요. 왜 평준화를 하는지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알게 됐고 이제 그쪽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도 AI를 배출 AI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아무 곳에 어떤 곳에서도 이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우리 그냥 하고 있다가 AI한테 직업을 뺏기고 경제력도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 위에 있는 이거와 관련된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고 답답함을 금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AI를 준비한다는 거는 또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엄마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위에 정부 부처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들이 바뀌려면 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고 제가 그 정부 부처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된다면 이 AI가 어떻게 도입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아니다.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그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는 AI의 최장, 그리고 최고의 빠른 그런 속도를 갖고 있는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상위 개념의 그런 AI를 받아들이는지 아니 하위 개념의 AI를 받아들이지는 정말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정보 부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던 거는 인적 자원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 우리가 뭐 지정학적이나 뭐 관광 자원이 있고 지하 자원이 있고 천연 자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이런 지적 자원을 통해서 또 다른 개발과 또 다른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사실에 전 너무 떨리고 겁나고 두렵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다가는 정말
가장 낮은 계급에 가장 낮은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 관계자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독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공부는 전혀 AI와는 관계가 없는 공부인다는 것,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와 책을 읽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 그 사고를 통해서 다른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그 내용들을 추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AI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급될 거라고 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가 뭐냐 하나의 데이터를 돌리면 이 데이터의 고배 네 개의 고비에 모든 게 싹 다 그 이론과 내용이 싹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AI는 제가 논문을 쓰고 있지만 양적 논문은 AI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 논문은 이렇게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고유에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저는 질적 연구를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논문이라고 해서 막 그런 틀에 박힌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쓸 논문들은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게 AI를 준비할 수 있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지금 인문학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인문학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양 과목의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게 됐고 그래야만 그래도 서툰 논문을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독서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계속 주입적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 사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빨리 변화가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실태로서는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개에서나 일선 학교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조금 더 이 영상을 좀 퍼뜨려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AI를 준비할 수 있을지 저도 제가 지금 정부 관계자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AI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접촉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너무 오랜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저것 확인하느냐 조금 늦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